2016년 중국 정부 투자로 설립된 창신메모리입니다. 중국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국 업체들의 주력인 D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4.8%였던 중국 업체들의 전 세계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올해 말에는 10%가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I think mainly support is from the government because that they have some subsidy from the government, and also if you're like your client is willing to adopt the China product, it also has extra subsidy. 지난해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중국 수출 비중은 35.8%로 2년 만에 15.5%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산 범용 D램을 대체한 영향이 컸습니다. 창신메모리는 데이터 센터 등에 쓰이는 최신 DDR5 양산에 나서는 등 기술 격차도 빠르게 좁혔습니다. 최근 전문가 설문조사에선 중국이 대부분의 반도체 기술에서 한국을 앞질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한국을 한 5, 6년 전부터 이미 앞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호황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삼성전자는 기술 개발 시점을 놓치면서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원진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HBM이 경제성이 없다라고 잘못 판단을 하였던 거고, 하이닉스는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유지를 시켰던 거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고가 제품 시장에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저가 제품 시장에선 창신 메모리의 압박을 받는 삼성전자를 호두 까는 기구에 낀 상황으로 묘사한 전문가 평가를 실었습니다. 1990년대 D램 시장에서 일본이 사라졌던 경험을 이젠 우리가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업계 1위인 타이완의 TSMC. 지난해 매출 900억 달러, 영업이익률 45.7%, 시장 점유율 67%의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첨단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 생산한 결과입니다. And we have a very tight capacity and cannot even meet customers' need. 6년 전 삼성전자도 향후 10년간 133조 원을 투자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19%였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절반 이하로 줄었고 TSMC와의 격차는 8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이젠 중국 업체의 추격까지 의식해야 하는 상황인데 업계에선 지난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적자가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유일하게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40-50%씩 성장하는 게 AI 서버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AI 서버에 들어가는 티어 1의 반도체를 삼성이 이제 고객으로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진은 메모리와는 다른 파운드리 사업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In the foundry sector, you need to, it's not just about your technology, but also you need to listen to your customer, to listen to their feedback about your technology, and you need to adjust all of your technology to fit in the customer's needs. 기술 신뢰성과 난이도를 설령 가지고 있더라도 고객이 신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삼성한테는 최소한 4-5년 정도는 더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최근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대한 경영 진단에 들어갔는데 갈수록 시장 점유율이 줄고 있는 파운드리도 조만간 점검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베이징 남부 이좌 앱으로 택시를 불렀더니 기사 없는 택시가 왔습니다. 설정된 목적지로 바로 주행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탔을 때는 운전자가 없어서 상당히 불안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이 스스로 신호나 주변 차량을 감지해서 도심 주행을 하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등이 켜져도 사람이 보이면 멈추고 좁은 길에선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며 장애물을 피합니다. 현재 베이징엔 서울 면적 5배의 시범구에서 자율주행 택시 800여 대가 운행 중인데 일부 업체는 UAE 등 해외 진출도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국회격인 전인대는 과학 예산을 80조 원 책정하며 2년 연속 전년 대비 10% 늘렸습니다. 미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겠다며 지난해 도입한 AI 플러스 운동도 지속합니다. 培育生物制造、量子科技、具身智能、6G等未来产业。 기술 자립을 통해서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제재를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3년 연속 5% 안팎, 재정 적자율은 역대 최고인 4%,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여 년 만에 최저인 2%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저물가 문제를 인정하고 재정 지출 확대 의지를 밝힌 건데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내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모습입니다. 중국은 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겨냥한 듯 일방주의, 보호주의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2월 수출액은 526억 달러, 1년 전보다 1% 늘었습니다. 15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던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 1월 감소세로 바뀌었는데 다시 플러스 기조로 회복된 겁니다. 다만 설 연휴가 지난해에는 2월, 올해는 1월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1, 2월의 누적 수출액을 보면 지난해보다 4.75% 줄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96억 달러에 머물러 1년 전보다 3%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16개월 만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범용 메모리 제품을 저가에 밀어내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 DDR4와 낸드 등 범용 메모리 제품 가격은 지난달 1년 전보다 최대 50%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대표적인 품목이고 대중국 수출이 많아 수위가 높아지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에도 취약합니다. 중국의 그 반도체 자립 재고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그 갈등 통상 압력으로요. 대중국 수출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외에도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2차 전지와 일반 기계 등 11개 품목의 수출이 지난달 뒷걸음질 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그나마 경기를 떠받치던 수출의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공시를 통해 최근 사들인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주 5,014만여 주, 우선주 691만여 주 규모로 모레인 오는 20일에 약 3조 487억 원 규모를 소각할 예정입니다. 자본금의 변화 없이 주식 수만 줄이는 자사주 소각과 매입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이른바 밸류업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소각은 1년간 모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고 이 중 3조 원어치는 3개월 안에 사들여서 전량 소각하기로 한 지난해 11월 15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이른바 AI 반도체 생태계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 휩싸이면서 주가 수준이 회사가 내고 있는 수익이나 순자산 규모에 대비해 기록적인 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른바 어닝 쇼크를 안겼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 같은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11월 이사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이번에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주 약 4,815만 주, 우선주 약 663만 7천 주를 오는 19일부터 5월 16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 장내 매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 2조 5천억 원어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취득이고 5천억 원어치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에 쓰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에 임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2024년 성과 인센티브의 50% 이상에 대해 자사주 지급 수량을 부여했고 1년 후 주가에 따라 최종 확정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일명 칩스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지난 2022년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 2곳을 짓는 등 모두 37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데 첫 번째 공장은 외관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투자 대가로 47억 4,500만 달러, 우리 돈 6조 9천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약속받았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028년까지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는 대가로 6,7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부지까지 확보했습니다. 반도체법 폐지가 현실화하면 이런 투자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단은 협상용으로 저는 보고 있지만 이건 대단히 안 좋은 이건 신호다라고 하는 거를 미국 측에다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미국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반도체법 폐기에 부정적이어서 법안 폐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두 기업의 투자로 창출될 미국 내 일자리 수만 해도 16,000개가 넘는 걸로 추산되면서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와 인디애나 등에선 기대감이 높습니다. 때문에 보조금 재협상을 통해 추가 조건을 달거나 금액을 축소하는 등의 다른 목적이 있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그 투자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그쪽에 강조를 해야죠. 반도체 업계는 정확한 진위를 모르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추가 투자 등을 요구할 경우 미국 내 기업들의 반도체 주문 물량을 약속받는 등의 보완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홍윤재입니다.